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물리치료사고요. 예. 물리치료를 하다가 마지막 박사과정은 운동생리로 해가지고 체육학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생리는 이제 스포츠 쪽에서 했고, 석사까지는 물리치료사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하다가 꼭 일반적인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박사과정은 운동 처방 쪽으로 해서 운동 생리를 전공했어요. 대구대학에서. 그래서 센터를 조금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물리치료사로 한 40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물리치료 선생님 계시다며. 그러세요. 제가 면허번호가 934번이에요. 934번이면 엄청나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 시간보다 아주 재미없는 거예요. 전 시간보다 아주 재미없는 거라서 저는 이제 재활, 스포츠 재활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수술 후 재활, 초기 재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수술 후 재활해서 물론 이제 컨디셔닝까지 해서 퍼포먼스까지 해서 복귀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 왔었는데, 초기 재활에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센터를 하는 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재학익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이전도 하고, 이원도 우리가 전원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또 끝까지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퍼포먼스까지도 조금씩은 이제 터치를 해봤고, 아까 선생님들이 다 하셨던 그런 기능적인 훈련들, 이런 훈련들한테서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된 오픈 키네매틱에서 아주 국소적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ROM 개선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가서 게이트까지, 런닝까지 이렇게 되게 돼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뭐 합당한 곳으로 복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스스로가 알아서 그거에 맞는 재활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먼저 그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는 이제 1980년대에 물리치료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또 재활하는 여건들도 그렇고, 또 도구들도 그렇고, 또 어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주로 이렇게 다뤄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원활하게 많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아주 끝까지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 오게 되다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선수들, 뭐 수원삼성의 김은선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까지는 제가 했어요. 제가 이제 해봤는데, 그 이후 친구들은 이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축구하고 배드민턴, 이런 쪽의 선수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활은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박사과정을 체육학과 쪽으로 가서 운동 생리를 전공하게 된 이유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나름대로 물리치료사로서도 재미있었고, 체육 전공하면서도 또한 재밌는 형태들이 있었고, 그래서 카디오펄모나리까지 다들 이제 심폐까지도 다들 이제 나간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어떤 자세적인 부분들, 아까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아주 좋은 운동법들을 이렇게 근육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운동법들을 많이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숙제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걷는 것, 요즘 이제 많이 걷잖아요. 많이 걸어요.
제가 임상에서 막 이제 떠난 지 이제 2개월 됐어요. 정확하게 15일이면 2개월이야. 근데 보게 되면 제일 그 옛날하고 지금 현재하고, 즉 80년대, 9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지금 현재하고 가장 큰 게 있다면, 가장 변화된 게 있다면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 기준으로 해서 걷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옛날에는 걷는 거 이런 거 따질 시기가 아니었어. 그때 그냥 아파 죽겠어 그냥 이제 이거죠.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됐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웰빙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오래 살자,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서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봤더니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이 발에 대한, 우리가 제가 좀 강의를 할 때 좀 쌍소리를 좀 많이 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개새끼, 강아지, 동물 이런 것들, 요런 네 발로 기는 그런 부류들하고 우리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느 거겠어요? 결국엔 두 발로 걷는다는 거죠. 두 발로 걸어서 가장 득된 게 뭐예요? 두 발로 걸어서 가장 득된 거. 오케이, 손을 쓸 수 있다. 손을 쓸 수 있다는 건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그래서 창조한다는, 생각하고 창조한다. 근데 손을 안 쓰면 그래서 손을 갖다 우리는 창조 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또 있죠. 가장 큰 장점. 네? 멀리 본다. 강아지보다 멀리 본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발에 대한 중요성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겠다 이거죠. 아까 우리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도중에 이 소위 얘기해가지고 막 몸을 이렇게 틀고 로테이션을 막 시키고 트렁크 로테이션을 시키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형상을 다 추정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런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웨이트 베어링은 어느 쪽에 가 있으며 골반은 어떻게 돼 있을 것이며 왜 그 동작을 하니까 나는 자꾸 허리에 로도시스가 증가되지? 이런 것들은 왜 발생되는가? 라는 것들의 원인을 알아야 자세 평가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 이해해야 되는 건 발이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 인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올해 미안한 얘기지만 67이에요. 67인데 제가 이틀에 한 번씩 8km씩 뛰어요. 근데 살아요 그냥. 근데 지병도 있어요 제가. 왼쪽은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고 반월상 연골은 떼어내버렸고 카틸리지가 다 닳아가지고 펀칭을 25개를 해놔서 연골을 재생을 하려고. 요즘은 연골 재생 막 넣잖아요 연골을, 그죠? 근데 그때는 뚫었어요. 그냥 뚫어가지고 본매로에서 그냥 기어 나오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고, 왼쪽 어깨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다 수술해가지고 로테이터 커프 테어돼서 다 운동선수들 재활시키다 그렇게 됐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퍼포먼스 트레이닝 시키다가 골키퍼.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질환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뭐가 필요했느냐? 나이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인솔을 깔고 있어요. 제 운동화에는. 그래서 인솔을 깔고 그때마다 제 기능이 안 좋아지면 제 스스로 조절을 해주죠. 웨지를 넣고 각도를 넣고 빼고 뜯고 뭐 아치도 조금 더 보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되느냐? 바로 키네매틱,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 키네매틱이라든가 뭐 어퍼 키네매틱, 상부 운동사슬과 하부 운동사슬이 코어하게 잘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행동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지만 나는 더 나쁘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그냥 로우 키네틱 체인을 잘 관리를 하자. 예, 로우 키네틱 체인과 어퍼 키네틱 체인에서 그냥 나는 소위 말해서 이 나이에는 선생님들처럼 우리 저 선생님들처럼 몸이 막 불끈불끈하진 않아도 예? 잘 이쁘게 아프지 않고 좀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 스스로가 방어책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금 이게 삶과 죽음이죠. 쭉 보면 이렇게 되죠. 인간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땐 그냥 누워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점점 뭐를 향해서 가요? 중간을 향해서.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서서 이제 살다가 다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네 발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땅에 눕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순환이에요. 순환 사이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큰 전쟁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상황, 이 굴레 내에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저 과정에서 제일 빈번하게 싸운 게 뭐예요? 어느 놈하고 싸웠어? 그렇죠. 중력하고. 중력하고 싸운 거예요.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저렇게 눕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한 사이클이에요. 이 와중에 소위 말해서 중력에 기부업하는 어거지 상태가 만들어져요. 아주 병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어느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팔시들, 마비성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못 걷고 그 중력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쿼드리플레지아가 오기도 하고 헤미플레지아가 오기도 하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쪽 가지고 중력하고 싸우면서 또 사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좀 더 정상적으로 걷고 정상적으로 화장실 가고 정상적으로 눕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많은 운동들을 해서 기능을 보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중력하고 싸우기 위한 가장 큰 것에서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우리는 어느 놈이다? 발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개나 동물들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이 상태. 여기 이 휠체어 타고 이제 이 다음엔 안 보이지만 기어다니기도 하겠죠. 그죠? 네 발로. 오케이. 그래서 자꾸만 베이스 오브 서포트를 좁혀놨다가 넓히는 과정으로 가지고 더 넓어지면 죽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편히 가는 거죠. 이동안까지 중력하고 잘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소위 말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운동을 한 해에 기본적인 어떤 보행을 하고 뛰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고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발이다. 발에 대해서 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본인이 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많이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을 때도 내가 만약에 발이라는 것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무릎으로 기든지 네 발로 기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슬이 상부 운동 사슬하고 하부 운동 사슬이 코어가 잘 돼서 옮겨 다녀야 된다고. 위치 이동, 로코모션을 갖다 해줘야 된다. 이동을 해서 어느 위치로든가 이동을 해줘야 된다. 자, 우리가 걸어갈 때 이 상부 운동 사슬은 뭐 하는 거예요? 상부 운동,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죠? 하부 운동 사슬이 뭐라는 거죠? 위치 이동을 하는 거지. 그죠? 얘가 먼저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상부 운동 사슬과 하부 운동 사슬이 기가 막히게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그 기준이 어디냐? 우리 룸바서부터 저 발까지를 갖다 우리는 하부 운동 사슬. 상부 운동 사슬은 저 머리서부터 소라식 12번까지. 요거를 이제 정의해 놓은 게 여기다 이거죠. 2007년도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키네틱 체인 운동 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다니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 발이라 이거죠.
우리 몸의 뼈는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몸의 뼈는 206개, 그죠? 206개 중에서 발에 도대체 뼈가 몇 개 있냐 이거죠. 세사모이드 본까지 해서 28개. 한 발에. 양쪽에 몇 개? 56개. 그죠? 세사모이드 본을 빼고는 26개라고들 책에도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자, 206개 중에서 56개가 발에다 모아져 있어요. 아까 우리 그림 사진에서 사진 이렇게 파시아 연결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팔과 볼앤 소켓 조인트로 해서 어깨와 고관절 비교해 주셨잖아, 우리 선생님께서. 손에도 뼈가 굉장히 많죠. 발에도 저렇게 뼈가 많잖아요. 그죠? 206개 중에서 56개가 여기 발에 있다니까? 세사모이드 본 빼고도 52개예요. 그죠? 52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도대체 여기 써있듯이 인대는 몇 개냐 이거지. 조인트 관절은 그럼 몇 개냐? 33개. 써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위 리가멘트, 아까 얘기했던 정적 안정기들, 그게 112개. 또 익스트린직 머슬, 그 외제근 13개, 인트린직 머슬 21개. 얘네들이 아주 조화롭게 여기서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걷게 하고 생활하게 하는 거죠. 잘 알아야겠어요? 안 알아야겠어요? 잘 알아야겠죠. 발은 소중하게 보관돼야 돼. 냄새 나는 거라고 너무 홀대하지 말라 이거죠. 진짜 발은 잘 관리해 주셔야 돼. 얼굴에만 로션 바르지 말고 발도 아주 잘 관리를 해줘서 잘 써먹어라.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발에는 높은 압박력하고 전단력이 수없이 전달돼요. 수없이 전달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전단력을 전단력과 압박력을 갖다가 다 이겨내면서 우리는 지금 내 몸을 이동시켜주고 있는 거지. 제가 대전서 여기 올라온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때 물론 차가 데려다 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발로 조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는 바른 이해를 해줘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발을 한번 구분해 보자. 다 아시잖아 이건. 발을 호리젠탈 디비전으로 해. 나눠봐. 호리젠탈로 나눠보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여기 있죠? 후족부하고 중족부하고 전족부로 나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미드풋, 포풋, 하인드풋 이렇게 해가지고 레어풋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구분 것들이 지금 뭐예요? 가로 분할이잖아. 가로 분할이죠. 세로 분할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세로 분할은. 자, 그러면 살짝 제가 오늘 발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다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오늘 8시간이 가도 이해 못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썸머리한 거를 얘기를 할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 자, 발은 또 이건 세로 분할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은 한 메디알 파트, 메디알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라테랄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아까 요놈하고 어떤 구분이 있느냐 해부학에서 다 배우셨어. 다 배우셨어. 얘가 더 안쪽은 유연해. 이쪽은 딱딱해. 근데 발가락 기준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세요? 요거 종골이죠. 얘는 거골이죠. 그래서 종골과 입방골과 중수골들하고 지골들하고 해서 다 연결이 돼 있죠. 하나씩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 입방골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족골하고 만나. 관절을 해서 한 통에 묶여 있어. 그죠? 근데 얘는 내측은 어떻게 돼 있어? 요건 내비큘라죠. 예? 예.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큐네이폼. 큐네이폼을 설상골. 새롭게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로 배우셨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큐네이폼, 그럼 영어로 하자고요. 그래서 메디알서부터 라테랄까지,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세 개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쪽보다 관절이 어떻게 돼 있어? 한 파트가 더 많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다 따로따로 관절을 하고 있어. 얘보다 관절이 훨씬 더 많겠죠. 여기서 부드러운 거. 요거 딱딱한 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 위에 뭐 있어요? 이 위에. 거골 위에. 티비아 있잖아, 티비아. 여기 큐보이드 위에 뭐 있어요, 또? 그 옆에, 거골 옆에 앞쪽에 피블라 있잖아. 그래서 경거관절 만들잖아. 그죠? 체중이 경골 쪽으로 몇 프로 내려와야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83%. 비골 쪽으로 몇 프로 내려와? 17%. 오케이? 그것이 83%인 웨이트 베어링이 어디로 가줘야 되느냐? 여기로 간다고. 17%가 일로 간다고. 딱딱하니까 얘는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연하잖아. 얘는 힘을 배치를 해줄 거고, 받아서 분산을 시켜주는데, 이것이 체중의 3분의 2 정도가 일로 훑어나갈 거고, 3분의 1이 일로 나갈 거다. 여기서 이 비율이 잘못돼서, 내가 보행이 잘못돼서 웨이트 베어링이 바깥으로 실려버리는 순간에 17%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이쪽으로 감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 허리까지 문제가 되더라 이거죠. 딱딱한 구조로 가버리게 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구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은 아주 소중하게 만들어져야 돼서 얘네들은 힘을 받아서 분산시켜줘서 액션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개는 뭐라고 환자들한테 대체적으로 우리 유저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요? 발 바깥쪽을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자, 앵클 조인트, 그럼 발목에서는 우리 몸의 전략이 뭐예요? 발목에서 일어나는 몸의 전략. 뭐에 대해서 방어를 해, 발목이? 전후. 좌우는 뭐가 해요? 고관절이.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 내에서 전후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발목이 하는 짓이고, 좌우로 흔들리면 고관절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고관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룸보펠빅 힙 컴플렉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네는 쌍이다. 그래서 이 발을 봄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는 로우 키네틱 체인까지, 즉 허리까지 다 올라가야 골반의 모형서부터 발의 모형까지 티비아, 피머, 즉 무릎까지 다 영향을 학교에서 수도 없이 배우셨어요. 수도 없이 배웠다니까. 근데 얘를 이해하면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근데 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여기 추나를 하시니까 추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발목을 평가하면서 뒤에 가서 그런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고, 체중 분포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가로 분할은 많이들 얘기해. 세로 분할은 별로 잘 얘기를 안 해. 근데 꼭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발에서의 움직임, 그럼 발에서 이런 관절들은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왜 이렇게 뼈가 많은 것이냐? 왜 이렇게 뼈가 많을 것이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격흡수, 오케이. 다 아까 나왔잖아요. 충격흡수 나왔죠. 또 뭐 있어요? 중요한 거.
뼈가 많고 관절이 많으면 33개의 관절이라 그랬잖아. 가장 왜 뼈가 많고 관절이 많을까?